네, 자, 아침에 마시는 건강한 음료 목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CS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영철 대표와 함께 목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기업들도 계속해서 실적을 좀 발표하고 있는데요. 외국 기업들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062억을 기록했고요. 예상치 대비 2.3% 연결 영업이익이 2,062억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407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출도 함께 보실 텐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5,109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6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 기업에 이어서 우리 기업들 네이버의 이제 실적 발표 전해드렸고요. 오늘장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역시나 실적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외국 기업들도 속속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외국 기업들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나 실적의 벽에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주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엊그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큰 폭의 상세를 보여줬던 상황들이었는데 전일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좀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많은 실망을 했었던 하루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 기업들은 예상치보다 한 75에서 한 80%, 한 75% 이상이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실적의 예상치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이었지 막상 뚜껑이 열어봤을 때에 어닝 쇼크가 나왔던 적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봤을 때에 국내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전일 국내 시장에서도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던 상황들이었고 또한 삼성전자가 잠정 예상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IT 쪽에 집중되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실에 부딪혔던 결과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게 발표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제도 기관이 4천억 넘게 좀 팔으면서 1% 가까이 좀 코스피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실적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아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 오늘의 키워드 두 번째는 디커플링이라고 꼽아주셨네요. 참 이 디커플링이 가슴이 아픈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좀 이해 못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좀 꼽아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적의 벽과 좀 연관되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이 떨어질 때 우리는 같이 떨어지고 시장이 상승할 땐 같이 못 가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 항상 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과의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시장의 원인은 우선은 신흥국가 그리고 또 미국 시장과의 차이점이 있지 않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회복되고는 있으나 시장에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결정적인 것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으로 시장을 받쳐줬다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의 지금 정책을 통한 기업들 실적 역시도 또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시장을 두고 걱정했던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게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막상 뚜껑이 열어보니까 시장이 우려했던 것들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결과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거쳐야 했던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흐름의 차이점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미국과 국내 증시의 지수 상황을 보시면은 미국은 사상 최고치에 이제 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항상 이러한 2,000포인트 초반대 박스권 흐름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 측면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은 어느 정도 같이 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레벨업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제 해외만 바라보는 상황들인데요. 어디까지는 따라갔다가 지금처럼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따라갈 만한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부족했던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당장 회복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좀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뚜렷한 상승 모멘텀, 상승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기업들이 실적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업들의 실적마저 좀 안 좋게 나오니까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세 번째는 역시나 상승 동력 부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네. 우선은 가격적인 매력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제가 처음에는 실적의 벽, 그 다음에 디커플링, 지금은 상승 동력 부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오늘은 포인트를 잡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보면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원달러 환율, 원화의 약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원화의 약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미국 시장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상승하면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시장이 뒤따라가는 흐름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매도가 또 나오면서 또 원화의 약세가 나타났다라는 점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좀 신흥국하고 또 선진국하고의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율의 불안한 흐름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또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국제유가 급등을 통한 이러한 부담도 역시나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국제유가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성 같은 경우에 시장을 누를 만한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오늘 부정적으로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네.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항상 이래와 왔습니다. 어제 제가 경제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떡해요? 실적 보고 움직였냐. 매번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우리나라 시장은 뭐 실적이나 이러한 이슈가 해결이 돼서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또 계속 불안한 시장이나 이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상승을 해왔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의 전일시장에서 또 막판에 매도세가 많이 줄고 코스피에서는 전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좀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격적인 매력을 통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 현실을 좀 직시하자 이런 네, 의미시군요. 자, 그럼 이렇게 좀 현실을 직시하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시장인데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네. 이럴 때 큰 박스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대 지수를 보시면은 저항대에 부딪혀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인데요.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동력이 부재다,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오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흐름들이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악재적인 부분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한번 꾀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본격적인 이탈이 없었다. 그리고 큰 박스 하단에서 분할로 접근해 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격 매력의 포인트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우선주가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우선주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우선주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이 움직일 만한 이슈나 재료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우선주를 통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제 한 바퀴 돌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흘러갈 시장이다. 마땅히 투자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정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을 지금 우리가 체크하기도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미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또한 가격적인 매력을 두고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네. 둬야 되겠고요. 그다음 어제 삼성에서 133조 원 비메모리 반도체 그쵸? 투자가 나온 네. 것처럼 여기에 관련되었던 종목들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관련
관련주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가격 매력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바이오 산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미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십니까? 네,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하고 좀 다른 종목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은 네.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전환시켜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 자동화 기기 관리 서비스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 보시면은 화폐 개혁 이슈로 좀 관련주들이 시장에 좀 핫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뭐 한네트나 KCS 이러한 종목들에 좀 이슈가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주열 한국 총재의 지난달 25일 발언이 좀 시장에서 불이 지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하지만 그 18일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자금융은 이러한 테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테마는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영위하고 있는 무인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를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속적인 수요가 따른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높다라는 점. 그다음 무인 주차장을 통한 외형 성장 역시도 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은 최근 들어서 점차적인 수급들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시켜드릴 땐 제가 수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수급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인 흐름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알려주시죠. 네, 어제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이슈입니다. 5G, 사물 인터넷, 또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쪽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5G 쪽으로 본다 그러면 와이소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 다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을 주력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5G 부품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사업 부분은 이제 양도를 하면서 돈이 되지 않는 그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는 사업 부분을 떼어냈다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와이솔이 갖추고 있는 부품을 통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겠고요. 또한 지금 5G 스마트폰 관련해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부품 업체들 쪽에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들을 바라볼 수 있겠고 또한 최대 주주인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대상으로 해서 통신 모듈에 대한 신규 공급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와이솔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오늘 장 흐름,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김영철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29일부터 장 개시 전 시간 외 시장의 운영 시간을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규 시장 개시 이전 전일 종가 매매 시간은 10분으로 단축이 되고요. 시가 결정을 위한 주문 접수 시간, 예상 체결 정보 등도 모두 단축될 예정이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투자에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